안보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생활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은 물론이고 재난, 테러, 자원, 기반 시설 등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처를 해야 합니다. 또 안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 등 소프트한 국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전통적 군사 안보에서 포괄 안보로 이렇게 안보의 개념과 전략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는데 동의를 하시겠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안보를 전통적 군사 안보 위주로만 보는 매우 편협한 인식이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가안보실장이 어떠한 차원에서 그 말씀을 했는지를 모르는 차원에서 답변드리기는 제한되지만은 방금 존경하는 문재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전통적 안보의 관점을 가지시고 말씀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추정해 봅니다. 아까 미국의 경우에는 국방장관을 주로 민간인으로 하고 군 출신이라 하더라도 군복을 벗은 지 이제 오래된 분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까 있었죠. 우리도 옛날에 참여정부 때는 국방장관 무미나 이런 식의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보면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안보실장까지 그렇게 군 출신으로 임명이 돼서 안보 라인이 군 출신 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좀 포괄 안보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인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또 전임 국방장관이 마치 안보실장으로 승진되듯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후임 국방장관이 소신껏 국방정책을 펼치거나 또 국방행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국가안보실장이든 또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든 각자의 업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지켜야 할 검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 영역을 확실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월호 참사는 이 포괄 안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 해군은 해경보다 능력이 월등한 최정예 잠수 요원인 SSU 해남구조대 또 UDT 특수전전단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명구조 골든타임에 투입을 못했죠. 사고 이후에 이틀 동안 잠수조차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기 1일차, 2일차에 가이드라인 설치가 한두 개밖에 되어 있지 않고 또 민간 잠수사, 해경, 해군 요원들이 있었는데 그 해경이 통제를 하면서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였지 않습니까? 아마 군이 해경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인데 해경한테만 맡겨놓고 그 해군의 우산 장비란 인력들이 동원되지 못했다는 거 지나고 보면 너무 아쉬운 일 아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해군이 SSU나 UDT 요원들이 더 많은 활약을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지휘 체계가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첨단 수상구조함 통영함은 구조 현장에 아예 투입조차 못했는데요. 장비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대체 2012년 9월에 진술을 했는데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장비 성능을 검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이제 그 배를 함정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해군이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될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던져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곧 이렇게 장관이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 냉전적 구시대적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게 창조적 안보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어떤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좀 만들어내는 이런 적극적인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지만 진정한 국가 안보는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적 비전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면한 안보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되는 안보 위협을 미리 예방하고 또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국방장관과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다는 등으로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해서 이 남북 관계를 해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참여정부 시절에
안보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생활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은 물론이고 뭐 재난, 테러, 뭐 자원, 기반 시설 등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처를 해야 합니다. 또 안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 등 소프트한 국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전통적 군사 안보에서 포괄 안보로 이렇게 안보의 개념과 전략이 확대되어야 된다라는데 뭐 동의를 하시겠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안보를 전통적 군사 안보 위주로만 보는 매우 편협한 인식이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가안보실장이 어떠한 차원에서 그 말씀을 했는지를 모르는 차원에서 답변드리기는 제한되지만은 방금 존경하는 문재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전통적 안보의 관점을 가지시고 말씀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추정해 봅니다. 아까 그 미국의 경우에는 뭐 국방장관을 주로 민간인으로 하고 군 출신이라 하더라도 해경보다 능력이 월등한 최정예 잠수 요원인 SSU 해남구조대 또 UDT 특수전단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명구조 골든타임에 투입을 못했죠. 사고 이후에 이틀 동안 잠수조차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기 1일차, 2일차에 가이드라인 설치가 한두 개밖에 되어 있지 않고 또 민간 잠수사, 해경, 해군 요원들이 있었는데 그 해경이 통제를 하면서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였지 않습니까? 아마 군이 해경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인데 해경한테만 맡겨놓고 그 해군의 우산 장비란 인력들이 동원되지 못했다는 거 지나고 보면 너무 아쉬운 일 아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해군이 SSU나 UDT 요원들이 더 많은 활약을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지휘 체계가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첨단 수상구조함 통영함은 구조 현장에 아예 투입조차 못했는데요. 장비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대체 2012년 9월에 진술을 했는데 1년 7개월이 지나도 군복을 벗은 지 이제 오래된 분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까 있었죠. 우리도 옛날에 참여정부 때는 국방장관 무미나 뭐 이런 식의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보면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안보실장까지 그렇게 군 출신으로 그 임명이 돼서 안보 라인이 군 출신 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좀 포괄 안보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인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또 전임 국방장관이 마치 안보실장으로 승진되듯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후임 국방장관이 소신껏 국방정책을 펼치거나 또 국방행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국가안보실장이든 또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든 각자의 업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지켜야 할 검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 영역을 확실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월호 참사는 이 포괄 안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 해군은 장비 성능을 검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이제 그 배를 함정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해군이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될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던져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곧 이렇게 장관이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 냉전적 구시대적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게 창조적 안보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어떤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좀 만들어내는 이런 적극적인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지만 진정한 국가안보는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적 비전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면한 안보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되는 안보 위협을 미리 예방하고 또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지나간 일이긴 하긴 합니다만 국방장관과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다는 등으로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해서 이 남북 관계를 해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참여정부 시절에 you.